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십시오. 북한 내에 김정은을 제거하는 목표, 그런 목표를 가진 지하 조직이 재건되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좀 수상하다라는 말씀, 또 그 이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수부대 만들고 우리 군대, 그리고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 탈북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플랜을 다 짰었고, 한 그런 시기에 이거 전쟁 날 것 같다 라고 제가 방송 그리고 외부 강연 이런 데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튜브 안 했으니까 그런 데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겠고, 자, 이렇게 지하 조직이 재건된다는 것은 지금 곧 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신의균의 국방TV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 때문이었나? 정말 사상 초유의 공식 탈북 권유였죠. 10월 1일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 여러분, 북한 주민 여러분, 남한으로 오세요 라는 공식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이후에 정말 희한하게도 그 다음 달인 11월 달부터 태블릿 PC다 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그리고 이 시기에 노동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라는 칼럼이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짜로 탄핵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혹이 들 정도인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을 했나 보겠습니다.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음 국무회의 때 북한의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 전방에 있는 그런 수용시설로 모자라니까 10만 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긴급하게 지어라 라고 국무회의 때 지시를 했었어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2016년 10월 당시에 대단히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이때 야당, 그때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설들이 바다하게 흘러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묘하게도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노동신문의 주장대로 탄핵이 되고야 말았고, 문재인이 그 다음에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을 했죠. 그런데 문재인이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정말 놀랍게도 그 이틀 후에 북한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옵니다. 5월 10일 이틀 후죠. 북한 중앙검찰소 특별 성명인데요. 중앙검찰소는 우리는 이제 검찰청이죠. 검찰청인데 북한은 허수아비니까, 어쨌든 이 북한의 검찰에서 성명이, 공식 성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에 대한 형사 소추를 이 시각부터 시작한다. 공화국 형법 제8조에는 공화국 영역 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 국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제되어 있다.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공화국법의 형사 소추 대상들이다. 미 중앙정보국의 조직자들과 남조선 전 국정원 원장 이병호,
국정원 팀장 한간홈, 국정원 요원 조기철, 청도 나스카 상무 유한공사 사장 허광해 놈들은 마땅히 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다.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 국가 테러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수정자들을 지체 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 라고 북한 검찰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말은 뭐냐? 최고 존엄을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최고 존엄이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을 노린 테러.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담자가 누구냐? 이제 자기네들 북한 법에는 자기네 이 인민이 아니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네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 지금 잡아야 되는데, 자, 미국 CIA 조직원들, CIA, 그리고 남한 국정원 원장 이병호, 그리고 그 팀장 한모 씨, 그리고 요원 조기철 씨, 그리고 이제 청도 나스카 상무 유한공사 아마 협력자 또는 뭐 블랙 요원 좀 되겠죠, 허강해 씨, 이런 사람들 잡아서 데리고 와 보내 라고 북한 검찰이 우리 한국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이걸 만약에 한국 정부가 들어주면 북한의 하수인이라는 거 공식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한국 정부는 뭘 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어마어마한 칼춤을 추었죠. 그 칼춤을 춘 핵심 대상들은 국정원들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요구대로 국정원장들을 때려잡은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런데 그 재판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어떤 독이 됐냐? 재판 과정에서 김정은 암살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왜냐? 자신들은 혐의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공판 과정에서 그런 증언,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1대 정보원장 남재준 정보원장, 이병기 정보원장, 이병호 정보원장 다 구속시켰습니다. 이분들을 구속시킨 죄목은 뭡니까?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직권남용. 그 다음에 국고 손실입니다. 뭐냐? 국정원 특별활동비,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야당의 주장은 청와대 상납해가지고 청와대는 그 돈을 가지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관련한 국회의원 여론조사 하는데 돈을 썼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입증할 수 없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입증할 수 없죠. 아니, 청와대가 이 돈을 받았는데 또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1000만 원 여론조사, 그게 이 돈이다. 어떻게 상관관계를 입증합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직권남용. 그렇게 해서 이 세 분의 국정원장을 지금 감옥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있는 과정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 검찰이 딱 집었던 이병호 원장, 북한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병호 원장은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분은 육사 19기 출신인데 그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어요. 그러면서 무관도 많이 하고 예편하고 나서 외교관 생활을 쭉 하고 그리고 대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3대 국정원장이 됐는데 이분은 정보 전문가예요. 기드온의 스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모사드의 원장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다간 원장이 있습니다. 그 다간 원장이 쓴 이 스파이는 이래야 된다, 공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이 공작 부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스파이라는 2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 다간 원장이 적었는데 그걸 이분이 번역했습니다. 뭐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정말 뭐 그 분야에 놀라운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국정원장이 되었고 정말 그 정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국정원장이 되었고 이분이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무슨 작업? 김정은 제거 작업. 그리고 그때 군에서는 김정은을 암살하는 참수부대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진행됐던 거예요. 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특활비 문제 아닙니까? 그 특활비가 청와대 간 게 아니고 북에 갔다 이겁니다. 북에 김정은 제가 조직에 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병호 전 원장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월간조선하고 당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전모를 말할 수는 없어요. 정보기관은 수동적으로 방어를 하는 군대와는 달라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남북의 정보전에서 북한을 뒤흔들고 압박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사회의 문화나 정보가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달라졌어요. 김정은 독재에 반발하는 기류가 생긴 거죠. 국정원이 그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생적인 그런 저항 집단에 돈을 주고 여건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 시도가 중간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제가 북의 최고 존엄의 생명을 해치려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김정은이 저를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고 한 거죠. 북한에 김정은 제거하려는 그런 조직이 생겼고 그게 돈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 돈이 바로 청와대에 줬다라고 한 특활비다. 그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막판에 들켜버렸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 내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또는 어쩌면 민주당하고 결탁된 또 어쩌면 북한의 뭐 어떤 그 북한과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북에다가 알려줘 버렸고 당시 야당에다가 전달해 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병호 원장 말고 다른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그때 국정원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정도의 내용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다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국정원이 북한 내 혁명 세력의 존재를 파악하고 지원해 줬을 것이다. 이럴 때 쓰라고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핵심 인사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국정원장은 무조건 2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수장이 예상이 아닌 확신을 가졌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병호 원장이 2016년 당시에 2년 안에 이제 무조건 통일된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야, 2년 정도 있으면 통일될 것 같아. 좀 지나면 될 것 같아. 이거하고 야, 2년 안에 무조건 돼 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 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그리고 돈 집행할 거 아니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옷 산다고 특활비 쓰고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을 전복하려는 공작을 우리 국정원이 하고 있었다라는 증언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가명으로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그 조직의 장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 혁명 조직의 장은 김정일에게 150평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받을 정도의 핵심 인물이다. 또 혁명 조직 요원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우리의 국정원이죠?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 포진되어 있다. 혁명 조직원들은 최고 엘리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결코 만만한 조직이 아니었다. 김일성 대학을 아주 우습게 보았다. 혁명 조직 1호는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 CIA와 연결해서 앉는 자리에 소량만 묻혀놔도 1년 안에 죽는 물질을 얻어 제거할 계획인 것 같았다. 새로운 지도자가 또 독재를 하더라도 그건 개발 독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격화된 독재보다 낫다면서 박정희 같은 사람으로 북조선을 끌고 가다 통일을 이루면 된다고 전했다. 자, 요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김정은만 아니면 된다. 세습 정권만 아니면 된다. 독재 들어와도 된다. 김정은만 아니면. 그러면 북한 바뀐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독재 국가들 엄청나게 독재합니다. 그래도 북한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만 안 하면 정보를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 독재,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개발 독재 하는 사람이 북한의 장이 된다면 북한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그리고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150평짜리 아파트를 김정일에게 직접 선물 받은 사람이다. 150평 아파트. 여러분들 150평 아파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아파트가 150평이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 그 정도로 북한 권력 최고 핵심층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등 여러 핵심 부서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그리고 한 번에 딱 죽여버리면은 뭐 죽이고 나서 들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죽인다. CIA로부터 독약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김정은이가 앉는 의자에 묻혀놓으면 이게 이제 미량 침투해가지고 한 1년 내에 뭐 시체말로 골골골골 하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걸 해서 자기네들이 안 한 것처럼 마치 중국의 그 황제를 독살하는 것처럼, 또는 뭐 과거 조선에서 반대파들이 뭐 그런 반정을 하는 것처럼 내시들이 또는 이 임금이 먹는 수라상에 독약을 미량 넣어서, 그래서 은으로 된 수저로 다 검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미량의 독을 넣어서 김정은을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 1년 내에 죽도록 만드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 거 안 들키게 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들켰다라는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런 최측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조직이 최근에 다시 복원되었다. 분명히 그때 그 조직은 일망타진됐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정권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또 그 새로 국정원을 확 휘어잡은 새로운 계파들이 연결하고 있던 북한 조직원들 명단을 다 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다 일망타진됐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새로 생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월 10일 날 월간조선이 보도를 했는데요. 놀랍죠. 국정원이 북한의 쿠데타 조짐을 일축한 가운데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전개하는 소위 혁명조직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주목된다. 당시 혁명조직은 김정은 제거작전이 중간에서 새나가는 바람에 와해됐는데 또 다른 혁명조직이 활동을 시작해 지난 5월 평양, 원산, 청진, 신의주 등의 SD카드를 배포했다. SD카드에는 김정은을 몰아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 사회를 세우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 국내 인기 영화인 베를린, 북한의 전두환 암살 미수, 17명이 순직한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영상 등이 담겨있다. SD카드에 이런 영상들을 넣어 북한 전역에 전달하는 방법은 과거 혁명조직과 같다. 당시 혁명조직은 박근혜 정부가 제작한 북한의 핵, 미사일 경력자를 파격대우로 모십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북한에 배포했다. 김정은도 소위 혁명조직이 이런 영상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알아챈 눈치다. 북한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한국식 말투와 옷차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이 일환이다. 라는 겁니다. 북한에 갑자기 5월에 평양, 원산, 청진, 신의주, 이거 북한 전역에 있는 대도시들이죠. 여기에 SD카드가 광범위하게 배포가 됐는데 여기에 베를린 첩보 영화인데요. 북한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에요. 여기 있는 대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북한 사회 환멸을 느끼고 그 전향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서 테러 그 킬러가 오고 뭐 이런 영화예요. 이 영화 그리고 북한이 저질렀던 그런 만행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SD카드가 지금 돌고 있다. 광범위하게. 이게 평양, 원산, 청진, 신의주. 이거 어딥니까? 신의주는 북한 평안북도 최북 북단, 청진은 함경북도, 원산은 강원도, 평양. 완전히 그냥 동서남북 쫙 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으로 조직이 확산되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핵 미사일 과학자들 오시면 파격대우 해드립니다. 이런 영상 했대요. 실제로 또 이런 사람 중에 왔다라는 증언도 있어요. 그리고 이 김성일 그 조직에서 대좌 출신의 한 명은 탈북해서 지금 영국에 망명에 가 있답니다. 당시 김정은 제거하려고 했던 그 조직 중에. 이런 상황에 다시 광범위한 조직이 재건됐는데 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SD카드를 뿌리려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러면 어딘가에서부터 돈을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원받는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북한에 김정은 제거하는 조직에게 돈을 떼줄 이유가 리가 없겠죠. 어디서 돈이 들어오죠? 자, 전국적으로 지금 5월달부터 확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체제 USB SD카드 막 돌고 있죠. 그리고 6월 22일 날 일가족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 우리 찾지 마라. 하고 보이부에다가 북한의 국정원이죠. 거기다가 편지 보내고 경문 붙이고 그리고 탈북해버렸어요. 찾지 마라. 안 돌아온다. 1호 트럭. 김정은이 호화사치품 싣고 오던 1호 트럭이 7월 4일 날 습격받아가지고 불타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이건 쿠데타의 전조다. 반드시 잡아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호 트럭은 어마어마한 정보인데
그 김정은이 물품이 움직이고 있는 동선을 누군가 아는 사람이 지금 정보원이 돼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신의주에 찌라시들이 돌고 있다. 인쇄소에서 찌라시. 그 찌라시는 돈 받고 파는 유가 정보지가 벌써 북한에 돌고 있다. 3일 동안 뿌려서 그걸 수거해야 될 정도 어마어마한 삐라가 평양에 뿌려져서 김정은을 위해 살지 말자, 우리를 위해 살자 라는 삐라가 뿌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달에. 그리고 위조 지폐가 지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 국가를 병들게 하려면 위조 지폐를 많이 하면 국가가 병이 들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방면에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5월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조직과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 자금. 자,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미 국무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 조사국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서 보다 2020년이 그 2배의 예산 증가, 2020년보다 2021년은 또 2배의 증가. 그러면 2021년 지금은 2019년 2년 전에 비해서 4배의 예산 증가. 그래서 한 2억 달러 쓴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거 지금 혹시 박상학 이런 사람한테 주냐? 지원해줬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칼 거시몬이라고 그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한 적이 없다. 대북 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 정보 유입은 고도화됐다. 우리는 보다 정교하게 북한 주민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대북 전단은 뭐 날리면 이 휴전선 인근 뭐 크게 멀리 가지는 못하죠.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지원 안 한다. 더 효과적인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는 지원한다. 지금 그 조직이 이들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150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정도의 최고 수뇌부, 김정은이의 호화사치품을 실은 트럭이 언제 어디로 이동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김정은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조직, 바로 김정은이 주변에서 박수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겁이 나서 잠도 못 자겠네요. 김정은만 아니면 된다. 세습 정권만 아니면 된다. 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암살하려고 했죠. 그게 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인지 느닷없이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간을 다시 5년 전으로 돌려야 됩니다. 북한에서 지금 그 조직이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 다시 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성향을 가진 정권이 탄생하면 우리 한반도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상황 올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만 아니면 된다. 개발 독재 하는 사람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우리 대화되죠. 통행되죠. 바뀝니다. 남과 북에게 동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신인균의 국방TV 진행되는 소식들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